같은 65살인데 왜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계단을 오르며 활기차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과 약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낼까요? 단순히 타고난 체질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게 되고 외출한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고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와 방향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65살은 갑자기 노인이 되는 나이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가 근육과 뇌, 혈관과 뼈에서 조금씩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살 이후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중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는지 공신력 있는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이란 아무 병도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노화를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혈압약을 먹더라도, 스스로 장을 보고, 당뇨가 있더라도,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관절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혼자 생활할 수 있다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상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분은 근육을 젊은 사람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근육은 보기 좋은 몸을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는 힘,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힘, 넘어졌을 때 몸을 지키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크게 줄지 않아도 몸속 근육은 감소하고 지방은 밀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예전보다 힘이 없고 쉽게 지친다면 근육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 손으로 무릎을 짚는다. 예전보다 계단이 유난히 힘들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기가 버겁다. 생수병 뚜껑을 열거나 무거운 냄비를 들기 어렵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누워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근감소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노년기 근력과 균형 능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근감소증과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걷기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기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밖에 나가 햇빛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걷기와 함께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과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5살 이상 성인에게 유산소 활동과 근력 강화 활동, 균형 활동을 매주 함께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능한 경우 일주일에 중강도 유산소 활동을 약 150분 하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이틀 이상, 균형 운동도 꾸준히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숫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라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식탁 의자를 잡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운동, 벽을 밀어 팔과 어깨에 힘을 주는 운동도 좋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며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운동을 오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큰 병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한번 미끄러진 일, 욕실 문턱에 발이 걸린 일,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진 일이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단순히 멍이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오랫동안 누워 지내면서 근육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뒤에는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과 움직임을 줄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잘 넘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낙산 예방을 위해서는 다리 근력과 균형 운동뿐 아니라 집안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바닥에 전선이나 작은 발판이 놓여 있지 않은지,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밤에 화장실로 가는 길이 어둡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슬리퍼도 중요합니다. 헐렁하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슬리퍼는 발을 끄게 만들어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다는 이유로 뒤축이 없고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계속 신는다면 한 번쯤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자주 있거나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진다면 무조건 빈혈이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혈압 변화나 탈수, 복용 중인 약의 영향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뒤 두통이나 구토, 심한 어지럼증, 의식 변화가 나타난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도 노년층은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넘어짐 후 두통이나 구토가 나타날 경우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이름이나 물건을 둔 장소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만으로 치매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도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꺼내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깜빡하는 횟수보다 그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잠시 잊었지만 조금 뒤 생각이 난다면 흠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반면 자주 가던 길을 잃거나 돈 관리와 약 복용이 어려워지거나 맡은 질문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하거나 익숙한 가전제품 사용법을 갑자기 잊는다면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나 우울감, 청력 저하, 갑상샘 질환, 영양 부족, 약물의 영향 등도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치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 특별한 퍼즐만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걷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며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평범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건강한 식사와 신체 활동,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을 배우는 것이 노년기 인지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의외로 중요한 것이 청력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면 대화가 피곤해지고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크게 듣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면 뇌가 받는 자극도 줄고 외로움과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자꾸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고 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할 때 내용을 놓치는 일이 많아졌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뇌 건강 관리의 일부입니다. 네 번째는 혈관입니다. 65살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상이 있을 때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에는 몸으로 느껴지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아니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혈당이 정상인 것도 아닙니다. 혈관 건강은 뇌와 심장뿐 아니라 눈과 콩팥, 다리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뒤 숫자가 조금 높다는 설명만 듣고 끝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생활 습관과 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해 임의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줄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갑자기 끊거나 마음대로 조절하면 오히려 혈압과 혈당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고 싶다면
식사와 운동을 먼저 바꾸고 검사 결과를 보면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완벽한 식단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방향은 분명합니다. 매 끼니 밥과 국, 김치만 먹는 식사에서 벗어나 단백질 식품과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과 달걀, 두부와 콩, 살코기 등을 자신의 치아 상태와 소화 능력에 맞춰 드세요.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과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는 편이 실천하기 쉽습니다. 국과 찌개, 젓갈, 장아찌를 자주 먹는다면 나트륨 섭취도 살펴봐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다고 아무 맛도 없는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은 조금 남기고 간장과 소금 대신 파와 마늘, 식초, 깨 같은 재료로 맛을 더하며 가공식품을 매일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식사를 위해 다양한 영양, 밀도 높은 식품을 섭취하고 소금과 당, 포화지방과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지방은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5번째는 뼈와 관절입니다. 관절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관절이 붓고 뜨겁거나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진료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관절 불편 때문에 움직임을 완전히 줄이면 주변 근육이 약해져 관절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뼈 건강은 골절이 생기기 전에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키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거나 근이 굽고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된 경험이 있다면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한지 의료진과 상담해 보세요. 햇빛을 전혀 보지 않고 식사량도 매우 적은 분은 비타민 D와 칼슘 섭취 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제품도 있으므로 검사 없이 여러 영양제를 겹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찍 잠들고 일찍 깨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중에 한두 번 깨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계속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큰 코골이와 함께 숨이 멎는 것처럼 보이거나 밤새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느라 잠을 거의 못 잔다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균형 감각을 흐리게 해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를 임의로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먹는 노년층은 약물 상호작용과 어지럼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을 위해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낮에 가볍게 걷고 늦은 오후 이후의 긴 낮잠은 줄이며 저녁에는 카페인과 과식을 피하세요.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는 습관도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노년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운동과 음식만 강조하기 쉽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매일 만나던 동료가 사라집니다. 가녀와 떨어져 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편하다고 느끼지만 외출과 대화가 줄어들면 식사와 운동, 수면 습관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한 끼를 제대로 차리지만 혼자 먹으면 밥에 김치만 놓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걸으면 30분을 걷지만 혼자서는 집 앞에도 나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거창한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종교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나가기, 가족과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내 몸의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자에 앉으세요. 팔걸이가 없는 의자라면 더 좋습니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가능하면 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일어나 보세요. 한 번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번 반복할 때 속도가 크게 느려지거나 손으로 무릎을 밀어야 한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소 걷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걸음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는지, 발을 자주 끄는지, 방향을 바꿀 때 휘청거리는지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혼자 한 발로 오래 서는 검사는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잡을 곳이 있고 보호자가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의 변화를 발견하는 작은 경고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느껴진다면 무리하게 혼자 운동량을 늘리기보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세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집안을 걷거나 가볍게 몸을 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걷기만 하지 말고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발 뒤꿈치에 들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하세요. 셋째, 매 끼니에 단백질 식품을 한 가지씩 넣으세요. 넷째, 혈압과 혈당, 복용 중인 약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다섯째,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과 어두운 통로를 점검하세요. 여섯째, 기억력과 청력, 수면의 변화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일곱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이나 두부를 더할 수도 있고 식사 후 10분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마다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계단을 오를 힘이 되고 넘어지지 않는 균형이 되고 혼자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는 자유가 됩니다. 65살은 건강이 끝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노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져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도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으며 노년층도 유산소와 근력, 균형 운동을 통해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이는 달력에 적힌 숫자지만 노년의 모습은 매일의 선택이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움직임과 식사, 수면과 사람 관계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건강은 완벽한 몸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까지 걸어가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손으로 식사를 준비하며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지키는 일입니다. 공신력 있는 건강 자료를 AI로 분석해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건강도 AI 시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